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4월 15일 토요일 광명 우스컵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은 상당히 좀 어수선하게 경주가 흘러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무려 5명의 선수가 낙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정휘성 선수 같은 경우는 3골 골절상까지 당했었는데 빠른 쾌유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성 이동도 상당히 많았고 이번 회차 우스컵 대타 출전하고 있는 선수도 꽤 있습니다. 최성국, 정현호, 고병수 선수가 대타 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경주하고 10경주 송경방 선수하고 남용찬 선수는 낙차 후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컨디션 점검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회차 전일도 그랬듯이 금일도 편성 자체가 맞대결로 펼쳐지고 있는 편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 해설 방송에서도 우스컵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렸었는데 어수선했었습니다. 낙차 사고도 많이 발생되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금일도 또 어제처럼 전일처럼 어수선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특히 후차권 삼복승에서도 또 고액 배당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안정감 있게 복승은 필히 방어하시는 전략이 유리하다,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스컵에서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인터벌 훈련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꼽자면 김학철, 박대한, 유다훈, 노형균, 김민수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학철, 박대한, 유다훈, 노형균, 김민수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김학철, 정영교, 김영진, 김태훈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김학철이 양현 시속으로 대회를 이끌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후미권에서 있던 선수들은 맞게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로 고병수, 박대한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박대한이 반바퀴 젖히기로 고병수를 대차시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로 유다훈, 전종원, 백동호, 손동진 전주팀 선수들이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유다훈이 끝까지 종속을 유지해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후미권 선수들은 마크에 집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번째로 황정현, 김승현, 조준수, 김도환, 장경동, 권정국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황정현의 선행을 반바퀴 지점에서 3단으로 대회를 넘어섰었던 김도환이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김승현이 반바퀴 젖히기를 두 번째로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섯 번째로 노형균, 김민수, 노태경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노형균이 빠른 시속으로 대회를 이끌어 나갔습니다만 김민수에게 쉽게 추입을 허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밖에 인터벌로는 주석진, 이유진, 이영민, 남승우, 이창용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이인우하고 김재웅 선수가 호흡을 맞춰 나갔고요. 남용찬, 조재호, 송경반, 이홍주 선수가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김성구, 박종태 호흡을 맞춰 나갔고요. 어미태 이진원 선수가 협공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김학철, 박대환, 유다훈, 노형균, 김민수 선수가 컨디션이 매우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스컵 한 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에서 이진원 입장에서는 이용주와 호흡을 맞춰 나가고 송승현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선우를 중심으로 김영진, 전정원, 권정국이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대3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 양상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전정원이 초주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권정국, 유선우, 김영진 수들을 자리 잡고 먼저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과연 이용주가 이진원과 호흡 맞춰 나가면서, 송승현과 호흡 맞춰 나가면서 힘을 쓸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권정국도 그렇고 이용주도 그렇고 전일 선행 시속 보면 상당히 좀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 편에서 권정국이 내선 먼저 잡게 된다면 이용주가 요즘 들어서 몸이 상당히 무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권정국이 먼저 내선 잡고 힘을 쓰는 경주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유선우가 전일
몸싸움까지 펼쳐나갔습니다만 직선에서 취임 나오지 못하면서 2차권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었는데 전반적으로 컨디션이나 몸 상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이진원은 전일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리는 것도 아니고 끌어내는 것도 아니고 어설프게 작전 펼쳐나가다가 훈련 외선으로 밀려났었던 이진원, 이용주가 때려만 준다면야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전반적인 편성 면에서는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파업 완승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진원이 외선에서 날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7번과 1번의 전략적인 타협이 먼저인 것 같아요. 7번과 1번의 동반 입상. 1번은 권해드린 이유가 빠른 시속 견주가 아닙니다. 그 점 때문에 외선에서 충분히 날아올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7번과 1번의 동반 입상, 7번하고 1번, 7번과 1번의 동반 입상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 1번 쪽에 7번, 1번 주력 승부를 적극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서 한번 노려보고 싶은 선수가 4번 전종원입니다. 일단 오랜만에 전종원이 전일 보니까 직선에서 컨디션 몸 상태 나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유선의 뒷자리를 초반 밀착 막혀 나가게 된다면 취입은 몰라도 쫓아는 나설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비파업, 파업 라인이죠. 두 살 터울 또 친분에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유선의 뒤를 물고 갈 수 있는 선수가 전종원 외에는 마땅히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7번하고 4번의 동반 입장을 한번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에서 7일 경주권하고 7, 4 경주권 두 차권 7번과 1번 쪽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7번과 1번 쪽에 우선하시되 7번, 4번 후미권 마크 승부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반대입니다. 뭐 이용주가 금일 먼저 내선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3번, 1번, 5번 순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용주의 선행감 여부에 따라서 이진원 작전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그야말로 어이없는 견주 펼쳐 나갔었던 이진원이기 때문에 금일 이용주를 상대로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간다면 상당히 좋은 괜찮은 배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송승현도 마크 되면 쫓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1번하고 5번 동반 입상으로 양분해서 한번 눌러보고 싶은,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번 편성 유선우가 분명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전일 투지 발에 나가기 때문에 유리한 편성인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유선우도 딱히 활약에 나갈 만한 선수가 마땅치가 않은 편성이기 때문에 쉽지만 않은 상황이란 점, 1번 그 점 때문에 1,3하고 2로 양분해서 노려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7번과 1번의 동반 입장 쪽에 우선하시되 7번하고 4번은 한번 차선책을 한번 과감하게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노영균이 과연 최병길과 협공을 통해서 동반 입상할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쉽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대타 출전하고 있는 최성구, 장경동 있죠. 남승우 있습니다. 엄지용의 손동진까지 5명의 선수가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노영균, 최병길 믿다가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도 최병길의 선전 한번 류근철과 협공 한번 기대해 봤었습니다만 아무것도 못했었던 최병길, 노영균이 최병길 믿다가 고전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노영균이 전반적으로 컨디션이나 몸 상태가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병길을 달고 힘을 쓰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히려 이번 편성 좀 배당 한번 노려본다면 손동진의 몸 상태가 괜찮은 것 같아요. 손동진이 힘을 쓰고 최성국이 힘을 쓰고 손동진이 몰고 가는 작전도 가능하죠. 손동진이 장경동 달고 쏘게 된다면 노영균 중심으로 배당이 팔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좀 이번 편성은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송동진이 가게 된다면 장경동이 막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최성국의 선행을 손동진이 막해 나가게 된다면 파업선들의 협공이 한 동반 입상이죠. 73하고 7입니다. 73하고 7이 73하고 7이 경주권, 73하고 7이 파업선들 협공 가능성을 한번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3하고 7이죠. 73 경주권, 7이 경주권, 손동진 놓고 한번 먼저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노영균이 최병길의 도움만 받는다면 무난하게 우승 찾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최병길과 협공보다는 아무래도 손동진이 외선에서 날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손동진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1번과 7번의 동반 입상, 1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전법적인 연합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금일만큼은 최병길이 후미권 마키한 집중력 발휘 나가게 된다면 1번과 5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7하고 2로입니다. 17하고 2로 특히 1번과 7번의 동반 입상은 기본적인 전략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 5대2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노형균이 타이밍 잡지 못하면 고전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배당부터 파업선들과의 협공 가능성을 한번 먼저 노려봐야죠. 73하고 7이 7하고 73을 먼저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고 싶은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급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상당히 까다로운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제가 봤을 땐 금일 편성 중 가장 어려운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석진이 과연 송현이를 활용 나가면서 투입 나설 수 있느냐 관건인 것 같습니다. 박대한의 후미권 마크, 조준수가 따라 나서게 된다면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노태경, 김성구, 류근철 선행력 갖춘 선수들이 뭉치게 된다면 주석진이 힘든 견주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신중함에 요구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송현이가 운이 많이 따랐어요. 후미권에서 와르르 낙차 사고다 보니 사고 당하다 보니까 힘을 써서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번 편성도 송현이하고 주석진이 협공 펼쳐 나가고 조준수라든지 박대한이 자리 잡게 된다면 후미권에서는 파업 선수들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송현이가 때려주고 주석진이 밀착 막혀 나가게 된다면 송현이 상대로 직선 취입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노태경이 있고 김성구 있고 류근철이 있죠. 이들이 먼저 내선 닿게 된다면 송현이가 타임을 잡지 못하면서 주석진까지 함께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쉽지만 않은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번 편성 전혀 김성구 힘을 쓰는 게 아니라 마크되니까 잘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빠르게 우스급 경주에 적응하고 있는 김성구, 무엇보다 젊고 힘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상당히 젊다는 점에서 김성구가 힘을 쓰고 노태경이 후미권 막혀 나가거나 김성구와 류근철의 전략적인 연합이죠. 류근철이 힘을 쓰고 김성구가 취입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 김성구의 선정 가능성을 한번 먼저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5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 하시는 전략 먼저 한번 공격적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당이 분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어차피 파업과 비파업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업선들이 비파업선들이 먼저 힘을 쓰게 된다면 김성구도 충분히 머리치지 못하라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잡고 때리면 11초 대 초중반까지 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5번과 1번 동반 입상 쪽을 5번과 7번을 차선을 한번 공격적으로 김성구의 선정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 같겠고, 아무래도 송현이가 힘을 쓰면 주석진이 편안하게 막혀 나갔을 때는 직선 차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미 견제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주석진의 뒷자리는 아무래도 박대한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4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4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은 파업선들의 협공에 한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4-3하고 4이죠. 4-3하고 4-2, 4-3하고 4-2까지는 함께 양분해서 한번 노려보고 싶은,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개적으로 김성구가 확실하게 이런 편성에서 힘을 써서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일도 따라갔었어요. 류근철이 활용이 나가게 된다면 김성구가 때리고 노태경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김성구 충분히 버텨낼 수 있기 때문에 5일하고 57 김성구 중심으로 복숭의 중심으로 복숭만 노려봐도 배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5일과 57 복숭 중심으로 과감하게 한번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급 9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좀 깝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송경방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박종태 외에는 연대 세력이 없죠. 일단 정현호가 대타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송경방이 전에 낙차 사고 당하고 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박상 밖에 없기 때문에 송경방이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고 있긴 합니다만, 문제는 박종태로 활용해 나갈 수밖에 없죠. 이번 편성도 파업 선수들 5명이 있고 박종태, 송경방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종태가 타종부터 때려야지만 송경방이 경주를 풀어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황영군 있고 천호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현호가 있게 된다면 김학철과 황영군의 힘대결에서 황정군대가 넘어서지 못하면서 송경방까지 함께 무너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황영건 전일 시속이 좀 어중간했었습니다만 천호성이 철저하게 활용해 나가기만 한다면 황영건도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3번의 선행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4번의 직선 추입발 한번 기대해 보고 싶어요. 4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4번하고 3번 4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4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4번의 뒷자리는 대타 출전하고 있는 정현호가 밀착 막혀 나가게 된다면 파업 안식으로도 충분히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이죠. 4번과 1번 동반 입상까지는 함께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3하고 4-1입니다. 황영군의 선행감만 좋다면 천호성이 몰고와서 짧게 따는 경주 가능하기 때문에 4-3 경주권 4-1 경주권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박중태가 전일은 시속 자체가 나오질 않았어요. 종속이 많이 꺼졌습니다만 직전의 차는 선행에 대한 자신감을 확실하게 찾았기 때문에 박중태가 힘을 쓰고 송경방이 몰고 가면서 타이밍 조절해 나간다면 7번이 2번하고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뒤늦게 천호성이 날라오게 된다면 7번하고 4번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7-2, 7-4는 7-2하고 7-4는 송경방이 득점 인정하고 재기량 발휘 나가게 된다면 7-2, 7-3 공략해 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3번이 때려주고 4번이 몰고 가서 출패 나가는 4번과 3번 동반 입상 쪽 우선 하시되, 정현호가 마치까지 나간다면 송경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직전에 차 정현호 낙차 원인 제공하면서 실격자리 당했었던 정현호, 하지만 초반부터 천호성이 뒷자리를 물고 간다면 충분히 착수권 진입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멸스급 10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진수가 과연 남용찬과 호흡 맞춰 나가면서 이인우와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이인우 낙차 사고 때문에 운 좋게 착수권까지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시속은 어중간합니다. 그 점 때문에 이인우가 힘을 써주고 김민수, 남용찬이 마크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문제는 파업 선수들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유다운을 상대로 김민수가 넘어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다운하고 김민수가 25기 동기생이라는 점에서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도 유다운 직선에서 차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운 좋게 직선에서 우승을 차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차가 세게 나왔었던 상황인 만큼 김민수도 이래저래 유다운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남용찬도 전에 직선에서 낙차 사고 당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몸 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상황이죠. 이인우도 선행력 발휘 나가기는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점, 김민수 앞선에서 땡겨줄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이래저래 유다운이 김민수 뒤를 마크에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7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쪽에 7번하고 6번, 7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김민수가 힘을 썼을 때는 유다운도 직선 추입이 상당히 좋아요. 추입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복순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7번하고 6번이죠. 7번하고 6번 쪽, 7번하고 6번 쪽 경제 중심 우선 하시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낙차 출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남용찬이 마크 됐을 때는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선행은 불안합니다. 마크는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7번과 3번 동반 입상, 7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한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과 6번의 동반 입상이 먼저인 것 같아요. 7번하고 3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입니다. 이번 편성 파업 선수들이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6번의 뒷자리는 김성근이 막혀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창용도 전일 직선에서 몸 상태가 나빠 보이질 않았습니다. 김민수가 무너지면 6호 6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6호 경주권, 6위 경주권 파업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6호하고 6위는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김민수가 컨디션이나 몸 상태가 확실하게 달라졌어요. 그 점 때문에 7번과 6번의 동반 입상이 먼저라는 점, 7번과 3번은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어미태하고 정영교가 득점이 똑같습니다. 비슷한 기량의 선수들. 과연 정영교가 어미태를 넘어설 수 있느냐, 어미태가 정영교를 견제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미태의 연대는 김주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정영교의 연대는 파업 5명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어미태가 정영교를 떨고 내기는 쉽지만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어미태하고 김도환은 23개에다가 황행정현은 또 91년 동갑내기 친구라는 점, 직선 대결에서는 정영교보다
전일보다는 어미태가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전일도 힘을 써서 꾸역꾸역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물론 뭐 정윤규도 가볍게 차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어미태가 정연교보다는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물론 쌍승보다는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전략적인 타협이죠. 1번하고 7번입니다. 1번하고 7번, 1번과 7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1번하고 7번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복승 중심이 돼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김주환이 1번의 뒷자리를 쫓아가면 따라 나설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뭐 김주환이 때리고 어미터가 몰고서 잡겠다는 경주도 가능한 만큼 비팝 라인이죠. 1번하고 3번 동반 입상, 1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한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과 7번의 협공 가능성이 우선이다. 1번과 3번 차선이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은 뭐 어미태가 머리치든 정현규가 머리치든 무조건 맞대결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정현규 입장에서는 가평팀 고병수와 호흡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 황정현과도 연합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병수가 뭐 가평팀 가평팀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두 선수가 양양에서 훈련하고 있는 가평팀 선수들입니다. 그 점 때문에 두 선수가 적극적인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양양에서 김주석하고 고병수하고 함께 훈련하고 있는 가평팀 선수들이기 때문에 정영규하고 고병수, 정영규가 가면 고병수가 쫓아 들어가는 황정현이 후미권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7, 6하고 7호입니다. 7, 6하고 7, 5는 충분히 어미태 떨궈낸다면 7, 6하고 7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전반적인 분위기는 1번이 좀 더 나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마크 추이평보다는 뭐 저치기까지 가능한 어미태가 유리하다는 점, 복승 중심이라는 점, 1번과 3번은 비팝 라인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본전과 지점에서 경륜왕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